보고서는 두산, 대우조선해양,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앞으로의 모습의 긍정적 시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산의 자체 사업의 호조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8%, 영업이익은 1.9%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자체 사업은 전체 실적에서 매출이 63%,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80%를 차지하면서 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전자비즈는 2022년도에도 전방 사업의 수요와 신규 고객 확보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회사 두산중공업이 2022년 2월 28일 체납을 모두 다 상환을 하면서 금융권과 맺은 차입 약정 계약이 드디어 해제가 되면서 채권단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빠른 시간 내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럼으로써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나왔고, 사명도 변경을 고려한다라고 했지만, 이미 기사로 나왔죠. 두산 에너지 빌리티라는 회사로 명이 바뀌면서 중공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싹 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소형 원자로인 이제 SMR 이쪽과 그 다음에 가스 터빈, 풍력 이쪽에 힘을 좀 두는, 그리고 수소 쪽으로도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회사로 변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유상증자 참여 후 남은 잉여 현금으로 반도체 제조업체인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스나를 인수를 했고요.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 한번 고배당을 실시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만 한번 더 보시면, 자, 자산 유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7천억대에 육박했던 자체 사업 분기 매출이 3천억으로 내려앉았지만은 남아있는 전자 BS가 건재하고 전방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또 높은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고부가 가치의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큰 특징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지틱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까지 자회사가 있고요. 신규 확보처로 300%가 증가했고, 제품 라인업 확대로 83%가 또 증가했으며, 신규 고객 파트너십 확보로 108%가 각각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산중공업도 수주 잔고가 12.5%가 증가한 15조 5천억 원 정도가 있고요. 이것은 사실 이 정도만 확보했어도 전년 이상의 굉장히 실적이 이미 반영이 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주력인 전자 비즈는 건재하고 또 과거 높았던 주주 환원으로 회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인데, 과거 이전 전 이제 코로나 이제 시기 때는 각각 2,000원씩 배당을 했습니다. 한데 19년도에는 5,200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도 약 100%가 더 넘는 수치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해는 아마 뭐 안 나오겠지만은 이제 내년에 이제 배당이 얼마 나온다 이게 나오거나, 혹은 이제 연말로 가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5,200원 회기를 한다면, 혹은 5,000원까지만 가더라도 이 배당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저는 두산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지금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회기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회기를 한다면 굉장한 또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보시면 아직 터널의 끝자락에 있는 위치입니다. 자, 매출액 1조 3,557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154억 원으로 쇼크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충당금이 1,100억 원 정도가 손실이 있었고, 또 잔고 증가로 인해서 원가 상승분으로 마이너스 3,900억 원, 유가 상승에 따라서 또 평가 이익이 플러스 220억 원이 반영됐지만 어닝 쇼크가 됐고요. 그래도 이제 2021년 수주 물량은 연간 대비해서 141%의 초과 달성했고요. 수주 잔량도 앞으로 2년 동안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큰 고립복이다라고 되어 있고, 목표 주가는 하향이 되어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결합 무산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선을 또 지금 수주하고 있어서 이쪽에 또 리스크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참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수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곧 이제 뉴스가 좀 나올 만한 회사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여기는 이제 3사가 합병하는 그 이슈도 있었지만은 그게 오히려 지금 악재로 좀 적용되고 있어가지고, 이따 그 뉴스 관련된 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6,558억 원, 영업이익 697억 원이고요. 시장 기대치에는 매출액은 부합하였으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나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평가 충당금이 미리 반영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트록시마 4분기 미국향 매출이 증가하였고, 또 전분기 대비해서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외에도 또 환율 관련해 가지고 손실 발생을 했고요.
또 레키로나 삼상 개발비 이것이 10년분이 한 방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의 효과가 떨어진 데다가 이제 방역 사용 중지 명령이 좀 나와가지고 요것에 대해서 좀 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램시마 SC라든가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스텔라 라시밀러 이쪽에 대한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램시마 SC 같은 경우 유럽 판매가 이제 직접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것이 미국으로 나가서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수익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이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입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긴 했죠.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네, 월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흐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봉을 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시 10만원 밑으로 내려갈 일은 좀 없다고 보지만 뭐 혹여나 이제 뭐 아직도 좀 러시아발 악재가 끝나지 않았고 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해서 아직 중국도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떠한 악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하락을 하게 된다면 네,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신규 매수에 또 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네, 재무 지금보다는 이제 향후를 좀 고려하셔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몇 가지 좀 뉴스를 보면 왜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을 했냐 라고 되어 있으면 트렌드가 이제 반도체이고 또 반도체 주요 계열사 중에서 전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어느 정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으로 네, 되어 있고요. 테슬라가 워낙 좋은 기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매수를 좀 잘 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모든 게 반도체에 맞닿아 있다라는 거, 뭐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네, 모든 게 또 이제는 메모리가 없고 반도체가 없으면 못 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운 사이클이 짧게 끝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상승각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큰 모멘텀으로 예,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상승 모멘텀을 좀 잡았고요. 이제 두산 이제 검색해 보면 오늘 이제 우선주들이 좀 간 걸로 제가 봤는데. 우선 네 여기 예 두산 EUP 여기 30%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네 두산 그냥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미비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특정하게 이렇게 움직인 건 사실 저희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네좀 아쉽죠. 네, 이런 걸 빨리 뭐 매수를 하지 못하니까요. 네, 일반 투자자들은 그리고 중공업도 오늘 소폭 예, 그냥 강보합 수준의 예, 주가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볼까요? 기업 결합이 이제 거부가 됐죠. 예, 대한항공과는 다르게 네, 그래서 2% 떨어졌고요. 오늘 네, 그 시장 목표 주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또 끝에서 좀 올리는 거. 네, 오늘 내만여의 날이었는데 불구하고 막판에 좀 상승에 좀 무게를 두면서 많이 올라왔고요. 네, 제휴조선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네, 재무 보시면 정말로 안 좋고요. 그래서 투자를 지금 하시는 거는 네, 그렇게 좋진 않고 올해 이제 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한번 투자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예, 잠시 좀 몸을 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아니죠. 잘못 눌렀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정말 이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쇼커버링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아마 공매도가 또 일조를 또 했을 겁니다. 또 네, 다시 코스닥 1위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됐고요. 외국인의 계속적인 매도가 좀 지금 남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주가 부진에 뭐 자사주 매입도 취득도 완료했었고 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좋진 않고요. 또 여기 3사 감리 이슈 요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갔거든요. 여기서 또 88,000원까지 또 나왔네요. 네, 그래서 올해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하나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으로 가면 아마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네, 여기 찾았습니다. 셀트리온이 있었고 회계분식 네, 회계분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네, 이게 회계분식에 나온 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약간은 비슷하죠. 사실 지금 시총 코스닥에서는 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헬스케어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또 셀트리온은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뭐 상패를 만든다든가 거래 정지가 되어버리면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세트론 주식들을 금융투자사에서 굉장히 많이 또 매수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로 봤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싶지만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매수 매도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해소하는 국면이 좀 나오면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잘 끝내고 넘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야 뭐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3사 병합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 주가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어떤 회사를 사든지 간에 수익은 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지금 뭐 두산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뭐 그렇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그런 네, 방법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